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들어서 너무 빨리 올랐던 탓일까요? 간밤 미국 증시는 살짝 밀려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있어야지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우 5만 시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서로 엇갈린 데이터들이 나온 가운데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을 못 찾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4만 9천 선을 그래도 지켜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부진한 고용 데이터가 금리나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4.13%까지 다시 밀려났고요. 반면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주 후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달러인덱스는 메인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98 중반대에서 거래됐고요. 또 여괴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동반 상승하면서 1,449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서 판매를 지속할 것이다. 바로 미국 국무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특히 이번에 인수한 원유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원유 판매 수익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닌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작정을 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듯한데요. 해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앞으로 원유가 더 풀릴 거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유가는 2% 이상 하락하게 됐고요. 그리고 간밤에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차례대로 공개됐었죠. 우선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4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이 발표됐던 구인 건수도 이 715만 건에 그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또 괜찮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간밤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PMI 54.4로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고용 수치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세부 데이터나 이렇게 서비스업 같은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약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더 탄탄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인텔이 7% 이상 급등하는가 하면 비트코인은 살짝 조정을 받았었죠. 9만 달러를 간신히 지켜낸 상황이긴 한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로 마감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 오늘 강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젠스낭 CEO는 이런 언급을 남기기도 했죠. H200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간밤 우려감이 섞인 시선이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주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산 AI 칩 구매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 함께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어떤 이슈 들려오는지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도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한 가지 등장했는데요.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국 당국의 규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매너스 AI에 대한 메타의 인수가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메타 관련 소식도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실력 대비 저평가받고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진가도 아마존이 알렉사를 외부로 확장하고 해당 서비스를 수천만 명 규모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알렉사에 대한 확장세도 함께 주목해볼 필요 있겠고요. 다음으로 애플과 함께 델 같은 경우 테크주 안에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장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마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 섞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팔로우하면서 주목해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을 약간 눌렸던 미국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상승을 보여줬던 반짝 상승의 금융주도 함께 눌리고 있습니다. 이슈 하나씩 더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워너브로스 관련 이슈입니다. 컨텐츠주 안에서 워너브로스에 대한 인수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이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재차 거부하고 넷플릭스 쪽의 인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워너브로스의 주가는 강보합권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안에서는 앨범알 전거래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베어드 측에서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인 수급 상황과 앨범알의 중국 시장 노출도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S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도 지속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쉐브론입니다. 퀀텀 캐피털과 함께 220억 달러 규모의 루크오일 해외 자산에 대한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가 이어지고 미국의 제재가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원유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주 안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특히나 무역 확장법에 대한 232조 관련 수혜가 투자자들의 기대치 대비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붙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모더나와 함께 일라이릴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항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받아냈다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인텔이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7%대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6%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CES 2026에서 인텔은 이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코어 울트라 시리즈 3에 대한 칩을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이 칩에 대한 이름 펜서 레이크라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최근 CES 2026 전에 들려왔던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리마인드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인텔의 18A 공정에 대한 테스트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SMC 때문에 대신에 파운드리 측에서 인텔을 좀 데리고 가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으로 풀이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면에서는 약함을 가져가는구나라고 투자자들은 좀 해석을 하면서 낙폭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ES 2026에서는 이런 언급을 남긴 거죠. 펜서레이크를 통해서 18A에 대한 기술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IB들은 인텔에 이런 시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do or die,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의 순간이 될 것이다. 2026년 한 해가 인텔에게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투자자들은 인텔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장중 앞서 언급된 것처럼 7%대 고점을 경신하고 6%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기술주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슈를 반영하면서 상승했지만 TSMC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삼성과 이나노 공정에 대한 협의를 가지고 PC 시장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기존의 PC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이런 소식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앞으로 좀 짙어져 가고 있는 경쟁 심화 구간, 우리는 이 안에서 중심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을까요? 네, 너무 추웠습니다. 한파주의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나가실 때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국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을 못 찾았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PB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그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서비스업 경기 호조와 그다음에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엇갈리면서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네. 되겠죠. 기다리면서 투자자분들도 좀 관망세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장 한 줄평 들어봤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으로 시장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토픽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이 부진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나비 효과. 여기에 원자재 리밸런싱 시즌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주 후반에 나올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간밤에 고용 지표들이 또 발표됐었죠. 이게 약간 뭐 프리뷰의 느낌인 것 같긴 네, 했는데 맞아요. 관련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네. ADP 민간 고용은 결국에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낮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전치보다는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4만 1,000건을 기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용이 너무 뜨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게 바로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인데요. 1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이 구인 건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부 내용이나 다른 경제 지표와 함께 보면 오히려 경제는 탄탄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해고는 줄고 이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을 위해서 그만두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결국에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서비스업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했던 흐름을 주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나오는 이제 네, 고용 그렇죠.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지난번 고용 보고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좀 엉망이었던 뭐 신뢰도 문제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허리케인 이슈도 있었고 또 보잉의 파업 같은 이슈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노이즈가 다 제거된 실제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일부 이제 페드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이 조금 확인이 되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용이 이제 너무 뜨거워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실망감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고용이 너무 차가워서 이제 경기 침체 네, 아니냐.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는 네.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공포감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적당히 식어가는 모습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예, 맞습니다. 상태요. 예. 이런 골디락스 모습을 금요일에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지난 여름 이후로 이제 고용이 결국에는 부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JP 모건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 금요일에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침체 우려를 키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주 후반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감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 TP, 그러니까 목표가를 거의 24만 원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가격 인상의 나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같은 뭐 오늘 하루는 어쨌든 메모리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네, 올라서 뭐 그쵸. 당연한 그런 뭐 조정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예. 월요일에 나왔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면서 메모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메모리 이야기가 결국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식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시티에서도 이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이제 디램이 144%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 낸드 부분은 이제 87% 올해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기존보다도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는 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가져왔던 거는 뭐 젠슨 황이 CES에서 이제 메모리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영향이 그것도 크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빅테크 향으로 아무래도 디램 가격을 70%나 인상을 하겠다라고 통보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제 따라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도 이제 같이 샌디스크도 대단했죠. 네, 샌디스크 이제 작년에 이제
수익률로 1위인데도 불구하고 500% 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한 50% 네. 넘게 또 뛰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샌디스크는 오늘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뭐 올랐다 내렸다를 이제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이제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샌디스크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00달러에서 39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UBS에서 오늘 이제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오늘 당장 하루는 쉬었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조금 더 움직임이 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5년에도 수익률 1위였던 기업들이 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흐름이 결국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약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듯하죠. 메모리 슈퍼 사이클.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8일부터 주요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이 또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원자재 리밸런싱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전 세계 원자재 펀드들이 추종하는 두 가지 거대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GSCI와 BCOM이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들이 지금 이벤트가 매년 월 초에 비중 조절을 하는데요. 네. 이게 올해는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5거래일 정도 리밸런싱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른 원자재들의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25년에 많이 올랐던 원자재라고 하면 바로 금이랑 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은의 대규모 매도가 조금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리밸런싱 규모가 약 1,800억 정도, 1,800억 달러 예.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8일부터 14일까지 약 5거래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비중이 조금 축소를 하다 보면 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제 그 은 같은 경우에는 3% 후반 하락하면서 예, 좀 그렇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시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좀 14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네.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된다.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원자재 쪽에서 많이 큰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PB님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 금과 은 관련주들이 리밸런싱 기간 동안 현재 시간 14일까지라고 합니다.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일 듯하고요. 자, 간만 미국 증시에서 핫했던 세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 이젠 특징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으로는 TSMC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TSMC가 오늘 8일이죠. 오늘 8일에 1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TSMC 실적을 달마다 확인을 하는데 10월과 11월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 12월 성적표까지 합쳐지게 되면 12월 성적이 잘 나온다. 하게 될 경우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을 하고요. TSMC 4분기 실적은 1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고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12월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좋은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이제 TSMC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1월 1일자로 미국에서 이제 TSMC 중국 난징 공장에 장비 반입을 이제 연간 수출 라이선스를 공식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장비 가져올 때 그냥 원래는 매번 허가 없이 장비를 가져와야 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TSMC 자체가 파운더리 회사기 때문에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장비들을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거를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게 해준다라고 이제 승인이 나온 거고, 결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련해서 좀 우리가 우려했었던 최악의 규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TSMC가 여전히 예외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월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좀 더 올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좀 좋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계속 좋아지다 보면 결국에 파운드리 대장인 TSMC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잠깐 이제 우리가 잊혀졌지만 결국에 빅테크의 자체 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TSMC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TSMC까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를 TSMC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앨범알 들고 오셨는데 네. 귀금속과 관련된 얘기를 앞서도 좀 잠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리튬 가격 상승 조짐과 함께 이제 뭐 앨범알의 반등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앨범알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앨범알 자체가 이제 전 세계 1위인 리튬 생산 업체인데요.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서 앨범알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리튬은 수요보다 이미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앨범알은 이제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가격은 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제 큰 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앨범알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리튬 생각하면 전기차 시장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리튬이 이제 전기차 시장 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결국에 우리가 올해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중요하죠. ESS 부분에도 예. 리튬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ESS 시장 자체가 1년에 30%에서 40%씩 이제 대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하방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앨범알의 주가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TSMC와 앨범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